안녕하세요. 김용필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2일 오후 2박 3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면서 이 엄지척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모습, 언론이 이 사진으로 이렇게 또 보도를 했는데요. 이 엄지척을 했다는 것은 기분이 좋고 또 바라는 바를 얻게 되었을 때, 그리고 만족스럽다 이런 거를 표시할 때 이렇게 엄지척 하죠. 조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엄지척 작별 인사를 하고 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이 새 대통령과 의기투합을 하고요. 그리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만족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현대 측으로부터 50만 달러라고 하는 하나로 한 6조 원이 넘는 그런 또 투자도 약속까지 받고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과 이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이 중국 측 입장에서는 좀 떠떠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PEF,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이 한국이 가담하는 거에 대해서도 일찍이 이렇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왔죠. 이번 이 한미 정상회담, 결국 한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 대전환을 예고를 또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이 중국 견제에 있어서 이 한국도 이 동참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충분히 받기에 이르는 그런 이 공동 선언문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엄지척, 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지면은 결국은 중국의 간영 매체, 중국의 전문가들의 논평을 통해서 잇따라 이 한국에 대한 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한국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떠안아야 할 그런 과제가 크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국의 간영 매체, 이 중국 전문가들의 논평을 통해서 한번 이 반응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간영지 바이든의 삼성 방문에 반도체 동맹 부각, 중국 억제 목적, 이런 제목으로 게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제인 글로벌 타임스가 21일 이 논평을 한 내용을 인용해서 이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자마자 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거에 대해서 이 미국 주도의 이 반도체 동맹을 부각을 하고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인데요. 이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과 미국 간의 이 반도체 산업의 연쇄적인 전쟁은 이 불가피하다,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무조건적으로 이 미국 편에 서는 것은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중국의 국제 전문 평론가라고 합니다. 류허핑. 21일 저녁 이 선전위성 TV 인터뷰에서요. 이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한국과 미국 간의 기존 군사 동맹을 경제, 기술 동맹으로 격상한 점이다. 이는 한미 관계의 전면적인 업그레이드와 재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 전략의 방향성이 크게 조정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외교 전략의 중대한 변화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맞을 도전은 중한 경제 무역 경계이고 다음은 한반도 문제라고 또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한국의 외교 정책에 큰 변화를 갖고 올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결국은 중국 쪽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중대한 변화에 따라서 한국은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맞을 도전은 중한 경제 무역 관계이고 다음은 한반도 문제이다, 라고 류허핑 선전 위성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YTN 방송이요, 오늘 그러니까 22일자 이 중국 관영 매체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인민일보 인터넷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 즉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말로만 개방을 지향할 뿐 사실상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이 미국 편을 든다면은 미국의 국익에는 맞겠지만은 한국의 이익에는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또 중국 정보 매체인 중국 시민망 IPEF는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하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게 좋은 점은 아니다. 또 관영신화통신 국제판 미국 주도의 IPEF가 중국 주도로 만들어진 RCEP 즉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비해 지역 국가들에 가져다주는 이익이 적을 것이다. 이런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PEF에 가입을 해봤자 이익이 되는 것이 적을 것이다.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경고성 이런 발언들을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동북아의 정치외교 전문가이자 저장성 위구어대학교 교수라고 합니다. 마샤오린 박사는요, 중국 청룡보에 이 특별기고를 했는데요. 중국 지도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국과 소통을 기대하며 왕岐산 국가부주석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을 하면서까지 한중 관계를 소중히 다뤄왔다.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또 이렇게 이름까지 직접 거론을 하면서 이 마샤오린 박사는 이 한중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글을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매체 또 전문가들의 이 전반적인 반응은 이번에 한국과 미국의 이 한미 정상회담 여러 가지 두루 봤을 때 중국을 견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이 미국 주도의 IPEF에 가입을 해봤자 이익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이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만한 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이 논평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중국 매체와 이 전문가들의 이런 논평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IPEF에 가입했을 때 과연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될 것이냐, 이것을 한번 냉정하게 또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떠나면서 엄지척을 하고 떠났지만은 과연 이 한국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연 어떤 부분에서 크게 얻었는지, 그리고 향후 또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국의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또 새 정부가 이 이후에 그 성과를 보여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국내 언론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야당에서도 이 중국하고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중국과의 관계, 이 한중 관계, 이 과제는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 대표 변주장 김용필이었습니다.